전성 비서관님, 예. 이제 무슨 생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막바지, 그리고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하면서 많은 이익을 취했던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 다시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과의 무역을 다시 정상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 다양한 생각, 각자의 어떤 이익관계들이 또 엇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김정은의 방중을 통해서 그동안 대외적으로도 소원하게 알려져 있던 북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북러 관계만큼으로 군사적, 경제적, 정치, 외교적으로 다 복원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가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지금 네네.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가셨을 때는 오른쪽에는 외빈, 예. 왼쪽에는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이라든가 장쩌민 주석 등등. 근데 지금은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사진이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중국의 과거 원자와 총리라든가 이런 전직 총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참석을 안 한 건지, 네. 참석했다면 당연히 보여주고 인사를 시켰을 텐데, 그거는 지금 또 하나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의 어떤 장악력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상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과도 좀 연계되지 않은가 좀 싶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군악대와 이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합창하고 있습니다. 항일 전쟁을 기념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승절의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안무까지. 이야. 깜짝 놀랐어요, 방금 사실 저희도. 네. 보다가 전문가들이 지금 다 주먹을 갑자기 불끈쥐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이게 사회주의 특징이죠. 네. 아주 저거 연습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안 일사불란합니다. 그래도 올 여름에도 더웠는데 네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오하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각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중국은 CG를 쓰지 않아요. 실제 인원들입니다. 네.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기온 보니까 외국 보니까 우리보다 한 2도 정도 낮더라고요. 지금 네. 국경 기온이 오늘 서울 기온에 대비해서요. 그래도 더운 기온이죠. 그렇죠. 네, 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하나의 동작으로 일사불란하게 이 전승절과 관련된 항일 전쟁의 어떤 주제로 한 레파토리로 한 이 노래, 중일 전쟁 시기의 중국 국가 송화강의 서여가 합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다양한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영주 사장님, 네. 송화강 위에서, 타이양산 위에서, 황하를 지키며 등등 모두 다 이제 주제곡은 항일과 관련된 주제곡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항일 연군들이 불렀던 어떤 전투가요, 전시가요 이런 것들을 초반에 배치함으로써 오늘 전승절의 분위기를 이제 끌어올리겠죠. 이런 문화 행사라든가 또 중국의 이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매스게임 형태의 행사를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천안문 광장이 사실 폭이 500m의 길이가 880m거든요. 그렇군요. 여기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 100만 명이요? 최대 규모의 이제 광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아주 시진핑 입장에서는 날을 잡았죠. 이 반서방, 반미 앞으로 전선에서 내가 시진핑이 중심이다 이런 거를 이제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을 양쪽에 두고 자기가 앞으로 이 전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 특히 푸틴 같은 경우에는 미러 회담을 종전협정, 네. 우크라이나 종전협정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열릴 정도. 그리고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네네. 이번 전승절 무대로 푸틴과 김정은을 부름으로써 이제 자기 진영으로 확 끌어들어서 북중러 연대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이런 자리인데요. 오늘 이제 이런 문화 행사에 이어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이런 것들로 그런 자기의 의지를 과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 중국으로부터 앞으로 얻어내야 할, 복원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유리하게 끝나면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친하게 지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한 국가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공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상당히 많이 이익을 본 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공포는 트럼프와 푸틴이 같이 와서 자기한테 일정 정도의 단일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대안이 뭐냐 했을 때 결국에는 시진핑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 에이펙에 와서 미국 측에서 보여지는 얘기는 나 DMZ 가서 김정은 혹은 뭐 경주에라도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재미있는 것은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는 북중러 속에서 또 머리 한편으로는 굉장히 트럼프란 사람이 실용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 뭐 북한 김정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앞뒤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된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일 머리가 아픈 사람이 지금 김정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과연 이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이 삼각 구도가 시진핑 주석 뜻대로 이어질지 사실 그 틈을 한국과 미국 등이 노리는 것도 하나의 어떤 주된 어떤 전략적 포인트예요. 지금 요 장면을 보면서 가장 그 압박을 받을 국가는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그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서 이제 러시아도 미국 편으로 만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격리시키고 또 북한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사실 러시아, 북한을 이용해서 또 중국을 견제하게끔 그런 구도를 짰는데 지금 그게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러우 전쟁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찍 끝나지가 않고 푸틴이 트럼프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예. 또 북한 역시도 지금 뭐 대화하자 얘기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동북아 구도가 트럼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지금 북중로 삼국이 결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결집하는 이 삼각구도를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그 행사 이후에 동북아 지역에서 서방 주도로 열리는 큰 회의가 부산 경주 에이펙 회의이기 때문에 에이펙 회의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에 오고 싶지 않아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그 한국을 중심으로 또 이쪽에서 좀 판을 짜가지고 저런 모습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최소한 또 이제 시진핑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흔들어보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펙에 미국이 참석할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하나 또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태희 교수님,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에 과연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 몸값이 이 정도니까 충분히 이제 그거에 맞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그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안 되더라도 이제 중국과 이제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제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다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여기에 참석하는 게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다이렉트하게 어떤 딜을 제시한다든지 뭐 선물 보따리를 제시하면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국악대의 합창이 끝난 이후에 시진핑 주석 등 정상들이 이제 막로 앞으로 왔어요. 이제 곧 열병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열병식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막로 끝까지 정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파도 굉장히 많고요. 박수도 꼭 저렇게 맞춰서 쳐야 할까 저희들 눈에는 싶긴 합니다만 뭐 그것이 또 사회주의 국가 체제 특성이죠. 존중합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네.
이제 뭐 그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 전승절의 의미라든가 또 오늘 이 자리에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의미들 또 향후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 서방에 맞서는 이 동맹이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비전들을 아마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반서방 동맹을 어떤 결속시키는 이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이제 상하이 그 협력기구 모임에서도 사실 원래 경제 관련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모임인데 네. 이거 자체가 반 트럼프 연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뭐 그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데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주권 존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국제법 준수. 이거 거의 트럼프한테 지금 이 얘기하는 이런 메시지인데 그런 그 상하이 협력기구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전승절 행사도 어떻게 보면 반서방 또 반 트럼프를 뭐 노골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메시지들도 좀 깔린 이런 연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북중로 정상이 66년 만에 천안문 막루에 이 나란히 서게 됐는데 그렇군요. 꼭 66년 만에 이 모습이 재현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아까 우리 전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양다리 외교를 하다 보니까 같이 모이지 않고 네. 한 번은 중국, 한 번은 러시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모이는 계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트럼프의 존재가 되게 세 국가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네. 그걸 반증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6년 만에 북중러를 모두 다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트럼프 체제다. 네.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앞서 이 러시아 문제 말씀하시면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그러니까 미러 관계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그 알래스카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 원래는 러시아 땅 아닙니까? 네. 거기서 사실은 대체로는 이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이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미리 짜여진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는 서로 미약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요. 네네. 예. 그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안보 위주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김정은은 시진핑과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게 경제나 다른 이해관계로 보면 러시아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정확하게 시진핑이 알고 치고 들어온 것이죠. 네. 김정은을 세게 땡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